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입니다. 오늘 이 가을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성 친화 도시라야 미래가 열린다. 모두를 위한 여성 친화 도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죄송해요. 이걸 안 갖고 있어요. 계속, 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 경북대학 출신입니다. 지난 여름에 대구대 명예철학 박사를 받았고요. 언론사 생활을 한 36년 했습니다. 매일신문 논설실장을 하고 정년 퇴임을 했고요. 2017년부터 이 개발원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에 관해서 쭉 평생 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여성 100년이라는 저서를 썼고 대구 여성 100년 또 경북 여성사 이야기로 있는 경북 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9권 정도의 책을 단독 혹은 공저를 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대구시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제가 여성 친화 도시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한 50년, 해방된 지 불과 100년이 채 안 됐는데 도시화의 집중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도시에 사는 사람이 한 92% 정도 됩니다. 이 도시화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경쟁성이나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효율성, 생산성을 따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도시화의 그 폐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간단한 영상의 일부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92%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우리가 살아온 생활 공간이고 우리 아들 대부분이 살아갈 곳도 아마도 도시일 겁니다. 이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도시를 회색빛 콘크리트 덩어리 내서 살아 숨쉬는 생활 공간으로 되살려나가는 겁니다. 계속 옛날 거 찾잖아요. 전 그게 되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것들 충분히 우리 삶 자체를 계속 들여다보고 가꿀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충분하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을 텐데 놓치고 나서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바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소중한 흔적과 기억 아닐까요? 예,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지금 도시에 삽니다. 최근에 수도권 집중화, 지방에 대한 불균형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도시화가 집중되면서 가장 먼저 불이익이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층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여성 친화 도시의 여성이란 이미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여성, 사회적 약자층, 장애인, 노약자, 청년층 이런 식으로 이 사회적 약자층을 품을 수 있도록 도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성 친화 도시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여성 친화 도시란, 다음 여성 친화 도시 왜 여성 친화 도시인가, 또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차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 친화 도시란 재미있는 영상부터 하나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여성 친화 도시가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조성되기 시작한 곳은 북미 지역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북미 지역 역시 우리보다 앞서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60년대, 70년대에 밤길을 걷는데 여성들이 너무 무섭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70년대부터 밤길 안전하게 걷기 같은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80년대는 지역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또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도시를 건설하자는 그런 통합 노력들이 있었고요. 90년대 들어오면 우리나라 그 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 선언이 94년도 OECD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 여성의 삶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논문, 학술지 이런 것들이 96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는 95년부터 다시 재도입됐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지자체 시대가 열리면서 각 시군 지자체마다 일상에서 여성들의 안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지역 정책 모델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개념적으로 보여줄 만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양성평등진흥원에서 만든 이꼬르라는 상징물이 선전합니다. 네. 이꼬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일하고 있죠. 얼마 전 게시판에 이런 문의가 올라왔습니다. 제니, 사람들이 아직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 모르나 봐. 그거 남성 친화 도시 받는 나라 아니야?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발전을 열받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결국 도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럼 도시가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안전 장치는 있었습니다. 도시 안전이 남성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북미와 캐나다에서는 1970년대부터 여성의 의견을 지역 개발에 반영하여 안전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졌죠.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어졌던 걸까요? 바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 초점을 맞췄고 지역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의견과 경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양날개 가로등입니다. 이런 게 외가로등보다 훨씬 범죄율을 줄여줍니다. 민식이법 아시죠? 자, 슬라이드 복도형 통행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공영 건물에는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의 1.5배 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여성의 일상적 요구에는 아이 육아, 노인 부양에 대한 것들도 많아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함께 반영되죠. 그래서 성별을 떠나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혜택이 여성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노약자들이나 불편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편의를 또 안전함을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 친화 도시란 모든 불편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인간적인 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전국의 여성 친화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로 9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초지자체가 229개가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가 있고요. 광역시도 중에는 지금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시가 자치도가 친화도시, 친화도로 지정되어 있고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92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전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가 최초로 지정이 됐고요. 요 이전에는 2007년에 서울시가 여행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라서 공공혁신을 한 게 유엔으로부터 공공행정상을 받으면서 이 우리 행정에도 여성의 관점을 넣어야 되겠다는 붐이 일었고 그 붐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여성 친화도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신규적으로 10개 시가 이렇게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지정된 것은 여기 나옵니다. 크게 쓰여진 건데요. 관악구와 금천구, 삼척시, 춘천시 이렇게 쭉 해서 경북에서는 김천시가 지정이 됐고요. 신규 지정이 됐고 대구시에서는 달성군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구시는 전체 8개 시군 가운데 4개 시군이 여성 친화도시로 수성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이 지정되어 있고요. 경상북도에는 5개 시군이 있는데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가 이미 재지정까지 됐습니다. 지난해에 재지정까지 다 됐고요. 7곳군이 올해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해 신규 지정됐고요. 그래서 이 기초자치단체의 전국적인 조성률은 39.8%인데 대구는 광역시 도시를 기반으로 한 대구시는 50% 정도가 지정이 됐고 경상북도는 아무래도 농산 어촌 베이스여서 조금 지정이 늦어져서 늦고 좀 약합니다. 21.7%인데요. 이 지난해에 지정된 그 10개 시군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가운데 여성 친화도시로 굉장한 활동상을 보이는 게 대구 수성구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의 활동상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성 친화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처음으로 대구 수성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초지자체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제 전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도 도시의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도 단위로는 경상북도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경북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라고 해서 저희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있었고요. 2015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대구 수성구가 처음이었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 삼척시, 춘천시, 경북 김천시, 대구 달성군, 서울 관악구, 금천구, 전남 영암군, 전북 고창군, 충남 청주시, 예산군까지 이 지자체들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공통점은 바로 2019년 여성 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 친화도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란
자, 여성 친화 도시,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것을 한번 보셨는데요. 이 여성 친화 도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성들이 대개 가부장적인 시절에는 남성들은 바깥일, 여성들은 집안일,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를 교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들을 빨리 벗은 곳에서는 이 남녀 역할 구분이 없고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일들을 그에 맞추어서 인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관습을 그대로 따라오다 보면 여러 가지 현대생활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농민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농민수당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내가 도시농부로서 집에 소소한 텃밭을 가꾼다? 안 줍니다. 내가 그냥 집에 우리가 촌에 논마지기가 많은데 거기서 남편 도와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 농민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이어야만 주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여성 농민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전국 여성 농민의 17.4%가 경상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상북도의 여성 농민들이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느냐? 대개 무급 가족 종사자입니다. 남편이 대표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조합원, 농협의 조합원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여성들은 농사일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생각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는 것 줄 압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전까지는 남편이 동의를 해야 농업경영체, 공동농업경영체로 등록을 시켜줬지만 지금은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공동경영체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그냥 농사만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100세 시대에 내가 내 앞으로 국민연금 못 듭니다. 국민연금 못 들면 내가 연금을 못 들면 노후 생활을 늙고 힘들고 농사를 못 지을 때 누가 나에게 용돈을 줄 없습니다. 시스템이. 정부에서 주는 공식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가입도 내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든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내 살던 방식대로 반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업경영체로 공동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서 연금도 가입할 수 있고 농민수당도 받을 수 있고 또 그걸로 기초생활을 또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검진도 자주 받을 수 있고 누군가 이 연금을 계속 잘 받는데 안 받아간다 어떻다 현장을 와보고 이 케어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정책에 지역발전 정책에 여성이 남성과 함께 동등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농사 짓고 고생만 하시면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지원해드리면서 엄마 이게 농민수당을 엄마 아빠 똑같이 나눠서 공동경영체로 등록하면 된대. 일도 같이 하니 같이 등록해서 연금도 같이 넣고 유족연금 30%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내 연금을 들면 부부 같이 연금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금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연금의 문제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최근에 경산 테크노파크에 있다가 지금 경상북도 신도청 안동 예천로를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보통 보면 도시에는 이렇게 건물로 차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을 보행자 중심 도시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바로 차도에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을 끼고 디귿자로 돌아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도시의 건강권을 높이려면 사람들을 많이 걷게 해야 되고 차보다는 걷는 사람 중심의 도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소하게 불편하더라도 걷는 사람 위주로 걷는 사람 주로 누가 걷습니까?
여성들이 걷고 아이들이 걷고 노약자들이 걷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많이 걷습니다. 그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지역의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그럼 이 여성 친화 도시 하면 우리가 대개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나요? 관심도 없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대개 요즘은 여성 남성 그러면 굉장히 대립 각도가 첨예해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성들은 여성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여성들은 남성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혐오도 굉장히 있다 그러던데 이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조금 더 넓히면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대에 따른 여성성, 남성성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이해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 그러면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뭘 불편하다고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들이 힐을 이렇게 잘 신는데 요즘은 플랫 슈즈가 유행인데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 저런 보도블럭이나 계단에 거기 홈 있는데 걸려서 통째로 넘어지고 사고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에서 그 구두굽이 계단 이게 홈에 걸려가지고 한번 통째로 넘어져서 많이 다친 적이 있는데 이런 보도블럭 하이힐을 신든 운동화를 신든 누구든지 이 보도블럭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개선 작업들이 여성 친화 도시 조성과 함께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요즘 흔히 가보면 여성 주차장, 임산부 배려 주차장 이렇게 해서 장애인 주차장 해서 배려 주차장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분홍색의 배려 주차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보시면 보통 과거의 지하철들은 손잡이가 한국 남자의 평균 신장 167cm의 높이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키가 신상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58.5cm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요.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남성만이 아니다. 여성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렇게 최근의 지하철들은 손잡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원룸에 택배 막 쑥쑥 들어오는 게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 무섭다 이럴 때 안심 택배 보관함이라든지 무인 보관함, 또 때로는 비상벨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생이 집으로 귀가하다가 거기서 택시 트럭에 의해 납치된 그런 사건도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 캐나다나 북미 쪽으로는 밤에 퇴근하는 여성들이 내가 내리고 싶다 그러면 버스 정류장이 아니어도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세워줍니다. 원할 경우에. 이렇게 승객을 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나 오늘 너무 무서워요 이럴 때 순찰, 보안 패트롤 이런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안심 택시나 안심 기가 서비스도 하는데요. 대개 일반인들은 여성 친화 도시 그러면 왜 여성만 위하지? 도시가 여성? 그럼 남성 친화는 안 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도시, 또 미래를 향한 열린 도시를 지향하는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딱딱하지만 한 번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성 친화 도시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돌봄을 특별히 명시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신사회 5대 위기를 돌봄, 출산, 육아 이런 걸 다 드는데요. 이 신사회 5대 위기가 대부분 여성들에게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돌봄할 때 대부분 여성 인력이 하고 있죠. 근데 출산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기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 돌봄까지 굉장히 여성들에게 부담 지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걸 과거처럼 대가족 사회에서는 집안에서도 해결됐고 그 가족 내에서도 해결됐지만 지금은 핵가족 단위도 아닙니다. 지금 전체 핵가족이 1인 가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구성률을 보면요. 전체 35%가 1인 가구입니다. 보통 핵가족을 부부와 2인 가족이 자녀 2명이 있는 걸 핵가족이라고 그러고
부모와 함께 살거나 손자, 손녀와 함께 살 때 확대 가족이라고 그러는데요. 1인 가족이 전체 약 4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부와 그 핵가족이고, 확대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핵가족화, 1인 가구화가 심화되면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담들을 좀 더 완화시키는 도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92개, 약 40%, 39.8%가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역지자체와 함께 5개 구군이 동시에 여성 친화 도시가 되는 그런 입장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성 친화 도시로 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성 친화 도시는 아까 전에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돌봄, 안전, 소통,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세종시의 경우에는 여성 친화 도시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고 여자답게 키우고 남자답게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성의 삶의 문제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든 동참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몰래 찍는 거 이거는 몰카가 아니죠? 뭐라고요? 네, 정확한 언어를 쓰는 것이 시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성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성이 누적된, 여성에게 누적된 차별과 폭력이라고 하는 너무나 일상이라서 느껴지지 않는 그 문화가 군기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도 만만치 않게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성들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고생하고 삽니다. 여성의 폭력이 여성이 살면서 느끼는 불안함은 모든 것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에 관한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여성 폭력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한번 첫 번째 나와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거 되시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통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예방대응이 프레임을 내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사고 화장실에도 비상제를 의무화해서 그 범죄가 조금 많이 예방되었으면 하는 곳에서 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체계적이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부랑 노인계층 등이 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요. 매장에서 거의 혼자 근무하는데 야한 날짜나 이상한 터치 등을 하는 손님을 만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혹시나 위험하면 도망갈 생각으로 몸을 출구 쪽으로 향하면 더욱 가까이와 안쪽으로 몰아섭니다.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면 덜 무서울 것 같습니다. 편의점처럼 계산대에서만 손님을 응대할 수 없는 곳이라 휴대 가능한 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들같이 약자들은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로등이 너무 화냅니다. 그리고 몇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었지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힘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우리 정책과 제도로 자, 제가 세종시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말 0.98에서 지금 현재는 0.8로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평생 아기를 0.8명밖에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다기보다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죠. 10년 만에 인구 30만의 도시로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정말 국공립 어린이집도 많고요.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자녀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몇 년 내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여건들이 있고요. 대부분 세종시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행정,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출산도 좋은 시스템과 함께 또 이렇게 양성평등적인 그런 시스템과 함께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타 시도에는 그만큼 되지 않고 있죠. 그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우선 안전하게, 둘째, 돌봄을, 셋째, 생태적으로, 넷째, 도시의 건강권을 여러 갈래로 도시를 꾸려가는,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시지 않으면 정말 이거 여성들의 출산율, 저출생 막기 어렵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당연히 결혼하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또 이게 그런 삶을 생각했는데요. 지금 20대 취업률은 여성들이 더 높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20대 취업률은 여성들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30대, 40대 되면 M자형으로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되면 다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대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고등학교 졸업시키기 전까지 길게는 18년 아니면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0년에서 20년간의 경력 단절 현상을 겪는데요. 이 경력 단절 현상을 겪어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단 여성이 되기 전 직장을 그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경단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경우에 내가 그전에 다니던 직장의 월급의 한 60% 정도를 받습니다. 50% 내지 60%. 그리고 정규직 비율이 너무 낮고요. 대개 계약직, 그 임시직의 상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보니 내가 결혼해서 임신, 출산, 육아하고 애를 잘 키우고 나니 인생 100세 시대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 나는 사회적으로 고용과 기회를 잃어. 그러니까 나 결혼하지 않겠어.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화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저도 대통령 직속 저고위 멤버이긴 합니다만 저는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연간 몇 년간 지난 10년간 60몇 조를 쏟아붓고도 해결을 했니 못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녀가 많으면 같은 연금을 일찍 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나라에서는 다 자녀의 경우에 그냥 출산 축하금, 출생 축하금 이런 식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자녀를 놓고 기르고 양육하고 돌봐줌으로써 충분히 우리 가족이 꾸려질 수 있고 미래를 이어가는 그 역할만 해도 내 삶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정부가 공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게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연금 제도와 연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이제 학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연금을 지금은 저는 62세에 타게 됩니다. 12월 달부터 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금 매년 5년 단위로 1년씩 올라가서 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나마도 내가 그냥 주부로 활동하면 주부로 있으면 전업주부로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책임지라 하기 어려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래. 자녀 결혼도 좋지만 그보다 내 인생을 더 중요해. 이렇게 하는 사회적으로 기회비용을 잃지 않겠다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육 문제, 교육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학교 가서 잠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공교육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사교육을 대폭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낮추는 그런 대폭적인 그런 교육 개혁이 일어나야지만이 또 되고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내가 사회적으로 기회비용을 잃지 않고
또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세종시처럼 이렇게 제대로 공적인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기들 키우고 일가 양립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여성 친화 도시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이렇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의 이전과 이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대개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이 도시의 발전 과정이나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남성과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자. 이거 남자에게 해주지 마세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점이 불편합니다. 저기를 가보니 계단이 너무 많아서 아기를 안고 장바구니를 끄고 유모차를 끌고 오는 엄마들이 다니기 너무 불편하겠어요. 이게 복도식으로 좀 해주세요. 아니면 단 차이를 없애고 거기에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하나 뭐를 보조대를 지정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유모차를 끄는 여성들만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끄는 장애인분들, 또 시장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시려는 노약자분들 모두 다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제가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보다 이게 슬라이드로 된 그런 복도를 다니면 훨씬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데 이 여성 친화 도시 앞에 여성이란 이런 키워드가 들어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여성 친화 도시 나는 무조건적인 반발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여성이 참여해서 도시의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자, 이 여성이 참여할 때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표적으로 전 IMF 총리였던 리카르도 총리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여성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오셔서 특히 한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여성들이 남성들만큼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지금 남녀의 경제활동의 갭은 25% 정도 됩니다. 남성들이 대개 75% 내외, 여성들이 50에서 55% 내외를 하고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10%만 더 끌어올린다면 그러면 한 65% 되는 거죠. 65% 정도만 된다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2019년 말로 52.8%였습니다. 그걸 조금 올리면 한 63% 정도 될 텐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GDP 총 생산량이 역시 10%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총 생산량이 10% 가는 건 어마무시한 양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정된 직장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면 우리 남자들 일자리 다 뺏겨. 그럼 안 되지. 일자리 갖지 마.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일자리에 많이 참여해서 나올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밥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밥을 집에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글쎄 저희 가정사를 얘기해서 곤란한데 저희들은 딸, 아들 내외가 전부 다 부부 맞벌이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애기 밥까지 다 해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새벽 배송을 해서 본인들 먹는 밥은 거의 새벽 배송을 많이 이용합니다.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케어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도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산업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 여성들은 그럼 여성 친화 도시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지역 요구에 대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 이슈에 대해서 참여를 합니다. 자, 저기 이번에 4차 순환선 도로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4차 순환선 옆에 골목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외가로등 말고 외가로등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지금 가로등을 보시면 도로만 비춥니다. 도로만 비추면 사람들이 걷는 보행자, 보도, 인도 쪽으로는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차들이 다니는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인도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 그러면 어느 지구를 택지를 개발한다, 연경지구 개발할 때 거기에는 가로등을 전부 다 양날개형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가로등에 전부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번호를 달아서 어떤 일이 뭐 있다고 그러면 몇 번째 가로등에 있는 데서 어떤 일이 있으니까 빨리 순찰차 보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이 예산, 대구광역시 예산 또 경북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일정 부분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도 하는데 꼭 주민 참여 예산만이 아니라 각종 정책에도 이렇게 여성들이 개입을 해서 안전과 편리 그리고 참여와 소통 또 건강권이 보존되도록 더 높아지도록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건강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평균 연령이 더 높아진 일본의 경우에는 벌써 지금 경북대 박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지금 일본에 가서 국민 건강권을 높일 수 있는 체조,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평상시 운동량, 운동 패턴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한 사람이 경상북도 경북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대구광역시 같으면 정말 예전에 국민체조했듯이 우리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죽걸생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걷도록 해줄 수 있느냐. 지금 자동차 중심의 도시의 개발을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골목길을 살리고 공동외 마을길을 살리고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대구는 벌써 50% 4개 시군이 여성 친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50%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중에 그 5개만 되어 있고 지금 18개 시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광주광역시가 도단위와 기초단위가 같이 할 때는 지자체 단위에서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과 도의원 그리고 기초위원이 관심이 돼서 조례를 만들고 집중하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가장 앞선 지역으로 지금 차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여성이 살기 좋고 아이를 기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되어야지만이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왜? 남녀 간의 개입이 줄어드니까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역 성평등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제가 들어가서 왜 저거 못 고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기간을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니 지역 성평등 지수를 핸들링하는 지표가 한 100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부 지표까지 따지면 3개 분야, 8대 영역, 21개 카테고리가 있고 그 세부를 들여다보면 한 100개 정도의 팩터가 있는데 지금 교육 격차가 전국에서 저희들이 경상북도가 정말 교육도시고 대구도 교육도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국 15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 왜 15위밖에 안 돼? 이랬는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대개 뭐 20대, 30대, 뭐 한 50대, 60대 초반까지도 뭐 대학 공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경상북도에는 벌써 일부 시군들이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고령사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일 때 고령사회라고 그러는데 35%, 40% 가까이 되는 곳들이 많은데 그곳에 사는 여성들은 대개 거의 공부를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경상북도 해녀 조사 사업을 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했는데 그렇게 유명한 해녀분들도 거의 공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상관없이 그 해녀, 육지 해녀로서의 그런 스킬은 굉장하신 거죠. 그분들을 존중해 드리면 되는 거고 어떻든 교육 격차를 조사할 때는 이분들은 여전히 경상북도 내에는 학교를 못 다니신 분,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 중학교도 졸업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이 계시는 한은 교육 격차의 갭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교육 격차 갭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까지 그런 건 아니다.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이 지역 성평등 지수가 왜 빨리 안 올라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지 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역 성평등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의사결정권 영역인데요. 의사결정권 영역은 3가지 지표로 나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임원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참 아쉽게도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권력에 있는 여성의 그 평균율이 전국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런 의사결정권은 전국 16위인데 이런 부분 다음에 2022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을 텐데 많은 여성들을 배출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연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또 흔히 여성이 나오면 이렇게 외면하시지 말고 또 관심을 많이 될 만한 여성이면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여성이 지역의 요구와 현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 친화 도시가 지정되고 조성이 될 때는 정말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남자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여자야? 이런 성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런 누구든지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좀 있든 적든 또 내가 조금 불편하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품격 있게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가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여행 동행한 그런 지역이 될 때 정말 여행 동행, 내 와이프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행복하면 같이 사시는 아빠들이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오빠, 남동생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행복하시겠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살기 좋게 되는 그런 것이니 한번 여성 친화 도시에 본격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제가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가 성평등 지수나 지역 성평등 지수도 여성 친화 도시와 직결되는데 이것도 양평법 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 성평등 지수에 대한 것들을 개발 보급해야 되고 지역 성평등 지수도 매년 조사 공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성평등 지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 영역, 여기 나오시죠? 이 3대 영역하는 게 지금 성평등한 사회 참여, 그 다음에 여기 여성 인권 복지, 성평등 의식 문화 이렇게 되고요. 분야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이렇게 8대 분야가 있고 개발 지표는 이렇게 쭉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경상북도에 사는 농민 여성인데 농사 지면 사는데 그냥 남편 도와주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남편이 뭐 쌀 팔아고 오면 그 돈으로 먹고 살고 나는 그냥 그거를 있지, 오케이 그만이야, 이렇게 했을 때 공동경영체로 등록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공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적연금 가입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연금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경북 여성이 제일 낮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제일 없습니다. 빈곤 여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소득 빈곤 여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돼야 될 그런 것들인데요. 자, 이 경상북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경상북도 여성 친화 도시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성과가 나리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계속 16위,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왜 15일까요? 이렇게 교육열이 높고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연로하신 분들이 역시 다 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게 젊은 청년층은 직장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뭐 적어도 수도권 안 되면 인서울이라도 되자, 뭐 이렇게 해서 다 떠나고 연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연 유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더 적은,
합계 출산율이 지금 0.8대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서 이 소멸 위험에서 조금 피해 있다. 그나마 저위험 지역이다 가는 데는 이 구미밖에 없습니다. 경북 구미 이 지역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른 영덕, 봉화, 청도, 영양, 청송, 군위, 의성 같은 데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성 친화를 해서 어떻게 살기 좋은 양성평등 시군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을 반전을 이뤄낼까요? 이 반전을 이뤄내는 법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내가 거기 지금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인구 소멸 지역인 의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내려오는 청년에게는 매달 1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농사일을 가리킵니다. 3년간 줍니다. 그래서 농사는 현장에 있는 농토, 어르신들의 농토, 또 군에서 제공하는 이런 농토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3년간 200만 원씩 또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3년간 200만 원씩 돈만 받고 먹튀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최근에 의성군의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는 프로테이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공이라고 해서 여성기술인 협동조합도 지금 의성에 하나를 냈습니다. 이분들은 여성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느냐,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용접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목공도 가르치고 청소, 방역하는 거 가르치고 여성들의 일자리도 이제 점점 못할 영역이 없어집니다. 저희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런 식으로 여성 일자리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여성 정책이 정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특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 가족 정책을 썼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 여성 정책이 아니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아니라 모든 대중 여성들에게 어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혼자 살든 가족과 함께 살든 아니면 같은 사람들끼리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서 살든 커뮤니티를 형성해가 살든 뭐 쉐어하우스에 살든 모든 정책이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정책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창 못 살 때는 일반 가정을 이루는 여성들보다는 한부모 가족, 뭐 또 미혼모 가족, 뭐 조성 가족, 편모, 편부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했는데요. 편모, 편부, 미혼모 역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미혼모이든 어떻든 아기를 데리고 살려고 할 때는 기존 가족하고 똑같은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가족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 공간 정책을 구현해야 됩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 공간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 안전 대표적입니다. 도시 안전과 이게 누구든지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는 편안한 거리 BF 건물을 많이 만들고 BF 가는 것은 베리어 프리 무장애 건물입니다. 무장애 건물은 어떤 것이냐? 누구든지 턱이 없이 우리는 집에서도 방문 알턱이가 있으면 턱이 있으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집에서 걸려 넘어져서 이마 찢고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또 이렇게 가구 같은데 손잡이도 찍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는 거고요. 또 특정한 정책을 했는데 어떤 정책들이 특정 성에게만 유리한 것들이 아닌지 이런 것도 봐서 이 정책을 했는데 사람을 모아보니 전부 남자들만 한 70%, 80% 왔어요. 여성들은 10% 내외밖에 안 왔어요. 이러면 그 정책 과정에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면 같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일반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성인지 예산 분석입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또 그걸 분석하고 또 집행하고 난 뒤에 또 그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런 거 다시 환류하고 모든 돈 하나 세금 하나 쓰일 때도 정말 차별 없이 썼느냐 하는 것들을 따져보는 게 여성 친화 도시의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 여성 친화 도시의 목표는
자, 이렇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비전이 영어로 쓰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비전과 미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기관은 미션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세울 때에 설립 목표, 고유한 목적 사업, 1.3 심의 조화로운 행복 경북 뭐 이렇게 하는데, 구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특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전만 있죠. 이 비전이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 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성 친화 도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로는 형평성,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또 시골에 살거나 서울에 살거나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된다는 형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참여, 누구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너는 원래부터 오면 안 돼. 자, 이게 참여하는 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기관을 경영하다 보니까 민방위 훈련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제가 뒤에 사례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근데 민방위복이 지금 공무원 숫자가 50%가 여성이 넘습니다. 여성이 50%를 넘어섰는데요. 국어부터 전체를 다 치면. 그런데 민방위복은 자크를 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성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게 옷이 되어 있는데, 지프를 달아놓고 전부 지금 남성용으로 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옷들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여성 친화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건의를 해서, 우리 농사 짓는데 전부 남자 농민복이 남자 것밖에 없다. 아무리 작은 거 입어도 이게 완전히 판초처럼 뭐 이렇고 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옷 간수하느라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겠다. 이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제 여성 농민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일본에는 벌써 여성들이 신체적으로는 남성들보다 평균 신장, 평균 체중, 또 뭐 악력 이런 게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일본에는 여성용 농기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척제 뭐 아니면 이렇게 이항기 이런 것도 남성용이 있고 여성용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 뭔가 하나 제품을 만들어서 하나의 정책을 하는데 애시당초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데 특정성을 배제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왜 이랬어? 막 이렇게 탓만 있을 수는 없고요. 그걸 개선하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또 돌봄 지금 이제 이 돌봄이 신사의 5대 위기와 관계되고 주로 돌봄의 담당자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조금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가정과 기업 또 공공기관에서 일부 많이 이제 그런 개선의 그 변화의 흐름들은 보고 계시죠. 뭐냐 하면 가정에서는 최근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 같이 돌봄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독방 육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든 아기 키워놓고 아기를 혼자서 키우니까 82년생 김지영 이런 소설들이 베스트셀러 되는 것도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도록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근데 저희들 같은 이게 5, 60대 이상의 그런 중장년층 이상하고 정말 DNA가 다른지 너무나 이렇게 지원을 잘해주고 딱 오니까 뭐 그냥 쓰레기 비우는 거는 아빠들이 반드시 해주고, 오면 엄마들이 이렇게 밥을 차리면 아빠가 아기를 도와주고, 또 집을 청소하면 아기 똥기죽에 갈고 뭐 씻겨주고 하는 거는 아빠들이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맞돌봄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그 20, 30대 밀레니얼 세대, 젠 세대는 굉장한 희망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와 못지않게 조금 변해져야 되는 게 공공영역에서는 아까 세종시의 경우에도 출산율이 세종시는 1.4 정도 됩니다. 1.38. 1.38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본하고 비슷한 수치인데요. 1.38 정도 되면 그래도 그 2명 놓는 집, 또 1명 놓는 집, 뭐 이런 식의 좀 섞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돌봄 공공 영역에서의 양육 시스템, 또 육아휴직, 아빠의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공공 영역에서의 또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 인력을 들이기도 좋고 해서 거의 누구든지 눈치를 보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종시처럼 잘 되고 있는 데가 많고 공무원 조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은 기업 영역에서 잘 안 됐었는데 요즘은 일가 양립을 실천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친화 인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 친화 인증 사업은 뭐냐 하면 직장 단위로, 그러니까 기업의 문화가 일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유연 근무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가정의 날을 하거나 가족 친화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PC 오프를 하고 빨리 퇴근하게 하거나 또 초과 근무는 법에서 정하는 주 52시간 이상 절대 허용을 안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육아휴직, 남편휴직, 가족 돌봄 휴가 쓰겠다 그러면 기꺼이 취업 규칙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거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가족 친화를 인정받은 기업이 61개가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그 가족 친화 인증 사업을 예산 경상북도에 10억 5천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족 친화 기업입니다 이런 데는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기업당 2천만 원씩 그냥 지원을 해줬어요. 대출 아니고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 안에, 우리 그 직장 안에 그 직원들이 좀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 만드는데 견적을 뽑아보니 2천만 원 나왔어요. 2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현장 심사 다 하고. 여기 우리 그 육아 휴게실 수유방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심사해서 현장 심사 다 하고 예산 단가 맞느냐 다 보고 다 해서 26개 기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4억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직장마다 우리 가족 친화 사업 프로그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데리고 문화체험하고 싶은데 예산 지원 좀 해주세요. 우리 신청합니다. 그러면 직장 단위로 500만 원씩 지원해서 직장 체육대회, 뭐 가족의 날 이런 거 지원해 줬고요. 또 우리 문화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직장 단위에서도 정말 이게 돌봄, 일가 양립을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나라에서도 정부에서, 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친화 인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억 5천의 예산을 투입해서 26개 기업에게는 인프라를 2천만 원씩 지원해 줬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내년에는 저희 개발원 안으로 가족 친화 지원센터가 들어옵니다.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항시라도 상시적으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일가 양립을 하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하면 우리가 컨설턴트 보내주고 전문 연구원 보내주고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더 행복하게 일가 양립 맞돌봄이 되고 직장에서도 일가 양립이 될 수 있는 워라밸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가치와 함께 추진하는 목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이나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또 지역사회 안전 정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의 사업 영역으로는 이렇게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공공서비스, 제도 인프라를 개척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 주거단지에 관계된 것은 뒤에 건축에 관계된 셉티드 설계와 관계된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이해도를 더 높여드릴 텐데요. 도로나 하천,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여성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교통체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이 보행자 중심으로 건강권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겠는데요. 제가 그 도시에서 우리 아직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건강권에 대한 그런 그게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로 건강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민간 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걷고 싶은 사람들은 무료로 와서 다 맨발 걷기
아니면 생태길 걷기, 뭐 올레길 걸어가기, 또 무슨 지역 문화 콘텐츠가 있는 거 문화 콘텐츠와 함께 순례길 돌아보기 이런 식으로 자꾸 활동을 함으로 해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활동을 하게 한다.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기보다는 걷게 만든다. 걷게 만들면서 건강성을 높인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그게 활성화될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돌봄, 여가문화, 건강법제도 추진이 있는데 뒤에 오면서 조금씩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뒤에 거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이해관계 대립을 거버넌스로 풀어가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서사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도시화 진전율이 9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를 기반으로 산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농산 어촌 베이스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10%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서 도시화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또 효율을 중요시하고 생산성을 따지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 특히 내가 힘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왕성한 사람 중심으로 빨리 성과를 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화가 심해질수록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약자층이다. 또 조금 불편한 분이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층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해지도록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떤 정책을 다시 없애야 되고 또 누가 더 이게 참여해서 의견을 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더 좋아지는지 여성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서 도시숲을 만들어 놓고 다리를 놓고 계단식에서 슬라이드 복도식으로 바꾸니까 전반적으로 도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자, 근데 이게 제가 뒤에서 또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여성 친화 도시를 하는 제일 큰 맥락, 추진해야 되는 제일 큰 맥락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토지의 저자이신 박경리 선생님이 한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도시화가 되고 다 좋다는 겁니다. 좋은데 미래 세대가 쓸 원본, 본질, 원금, 쉽게 원금과 이자로 말씀하셨어요.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원금은 까먹지 말고 이자로만 살아야 된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부여받은 더 과잉 생산된 그런 정도만 하지 우리 세대가 살기 위해서 4세대가, 에코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가, Z세대가 살아야 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떼서 개발하고 변형시키고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원금과 이자란 개념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텐데요. 이 여성 친화 도시는 가족 친화 도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 친화 도시, 가족 친화 경영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됩니다. 또 에코 도시, 생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들 데리고 나가 보십시오. 하다못해 아파트 계단에 있는 매미는 허물을 땅속에 7년간 있다가 올라와서 일주일 살다가 죽는데 허물을 몇 번 벗지 않습니까? 그 매미 허물만 잡았고 다녀도 좋다는 게 애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생태가 살아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필요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저 경주에 있는 제가 여기 출처를 남경 엔지니어링 홈페이지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아는 기업입니다. 어저께 이 기업의 대표가 자랑스러운 경북 도민상을 받으신 분인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전체 직원이 20명 채 안 됩니다. 10몇 명인데 매출은 한 3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 우리 가족 친화 인증 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이게 카페 휴게실을 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휴게실 조성하고 그 약간 활동할 수 있는 인조 잔디도 깔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작은 기업인데 세상에 이 아기들을 돌봐주는 돌봄 교사를 2명이나 채용해 놓고 있고요. 직원들이 여기는 이제 토목을 주로 하는 거니까 토목 뭐 이런 건설 전문직들이 주로 있는 데인데 부부 직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아기들을 그냥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전부 그 직장의 1층입니다. 여기가 직장의 1층, 직장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실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전까지는 자녀를 양육해 보셨으면 알 텐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단계가 팍 뛰고 4학년까지는 거의 좀 비슷하게 갑니다. 1, 2, 3, 4학년 비슷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케어해 줘야 되는 난이도가 팍 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기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활동하는 애들도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이 1층 그 육아 돌봄실에서 다 같이 놀고 이 돌봄 교사가 봐주다가 퇴근할 때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돈을 투입해가지고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경상북도 내에 기업이 23만 개가 있습니다. 매출 30억 넘는 기업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게 오나의 마인드인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운영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정말 연봉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초봉이 기초 시작하는 연봉이 뭐 3,500, 4,000 이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던데 이렇게 뛰어난 훌륭한 인재를 받아들였는데 이 인재들이 애 키우는 것 때문에 직장을 이탈하고 떠나고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지원해주고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리 직장의 일의 품격, 품질, 퀄리티를 높이는데 직결된다고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갖고 갈 거, CEO가 갖고 갈 거 좀 적게 갖고 가고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족 사랑의 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일찍 보냅니다. 그리고 또 매달 한 번 마지막 금요일은 5시 되면 전 직원을 다 보냅니다. 1시간 일찍 불금에 차 밀리고 하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기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놀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번에 직장 생활을 하면 낮 시간대에 다 피곤하다는 걸 알아서 점심시간 되면 누구든지 와서 좀 쉬고 자고 할 수 있는 직장 내 수면실을 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방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근로자들 너무 엄청 실에 이렇게 참 아끼는 그런 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는 이처럼 가족이 잘 되고 가족이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직장에서의 만족도, 지역사회에서의 만족도, 삶에서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제일 중요한 게 탑다운 방식으로 무조건 쏟아붓거나 내리꽂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 민간이 손을 잡고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하는 거버넌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는 여성 친화 도시 조례나 여성 친화 도시 사업 조례를 만들고요. 그거는 의회에서의 몫이겠죠.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을 또 집행부에서 확보해주고 의회에서 협의를 해주고 또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성별 역량평 각 사업에 따라서 성별 역량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원을 하나 조성을 했는데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는데 해수욕장이 이게 정말 남녀에게 동등한 그런 편안한 곳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가서 체크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해수욕장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접근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수욕장까지 접근성은 얼마나 되어 있느냐, 대중교통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화장실의 비상벨은 정말 손 닦기 좋은 데 있느냐, 폼으로 위에 되어 있느냐, 화장실이 이렇게 찾기 좋게 밝은 사인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조그만하게 잘 보이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든 다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와의 연계도 생각하고요.
자, 시민 참여와 행정 인프라 이런 거는 민간 협력 체제 거버넌스로 하면서 일하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 협의체 같은 걸 만들고요. 시민 참여단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원에 가보니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두운데 자, 이 가로등을 중간중간에 2개씩 더 세워주세요. 하나씩 더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역에서 내려오는 이 계단을 안심 그런 그 그림으로 이게 좀 만들어서 좀 더 이게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 충무의 그 통영에도 있지만 경북 경산에도 있습니다. 경산역에서 이래 내려오는데 보면 안심 계단이 조성되어 있고요. 안심 계단 조성은 그림만 이래 된 게 아니라 비상시에 언제든지 이렇게 터치를 하면 나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누구가 알림 비상벨을 들으면 달려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의 기본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그래서 관과 민, 또 저희 같은 그 출연 기관과 또 기업체들이 다 함께 법제도, 프로그램, 행정, 인프라, 시민 참여로 같이 들어서야 됩니다. 자,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이런데요. 자, 그러면 세상을 이리 바꾸는데 그렇게 하려면 누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누군가 바꿔주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누리면 될까요? 법이 완전히,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나에게 올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다 바뀌고 난 뒤에 나한테 오기까지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자,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개선된 사례가 레고 블럭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7살 소녀가 레고 대표에게, 레고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해요. 왜 레고의 인형들은, 여자 인형들은 전부 밥하고 뭐 살림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것만 있지, 소방서, 뭐 경찰서, 경찰관, 소방관, 무슨 뭐 이게 레카 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왜 여성이 없나요? 편지를 띄웠어요. 그래서 레고사에서 요즘 어린이 그 레고 보십시오. 남녀 구별 없이 다 만듭니다. 남성들도 쉴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남성들도 쉴 수 있는 그런 인형을 만들어내고요. 여성 인형들도 각종 전문직 의사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질문,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자, 혹시 히든 피규어스라고 2016년에 나온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히든 피규어스 영화고요. 나사 우주복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히든 피규어스는 조금 이따가 조금 잠깐 보실 텐데요. 이 나사 여성 우주복은 앤 맥클레인이 여성 우주 비행사가 첫 우주 여행을 하는데 여성 우주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제작해달라 했는데 시일이 부족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탄피, 그러니까 우산 같은 걸 입고 갔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히든 피규어스의 내용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은 색깔의 오줌을 눈다.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오줌 색깔 똑같다. 오줌 색깔 똑같으면 화장실 차별하지 마라. 이게 나사에서 이 세 사람의 흑인 여성들의 활동에 의해서 개선됐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사에서 전산원을 뽑는데 이 흑인 전산원이 들어갑니다. 캐서린이 들어갑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을 줍니다. 하이힐을 신어야 된다고 합니다. 진주 목걸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흑인이 전부 백인 남성들로 구성된 거의 이런 조직에 흑인 여성이 들어오니까 청소부인지 알고 쓰레기통을 줍니다. 가서 일을 합니다.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생리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화장실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건물을 나오고 여러 건물을 또 찾아듭니다. 자, 흑인 전용 화장실이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도 계산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쓰다 오니까 자, 어떨 때는 비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쉬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하루에 40분씩 걸립니다. 한 두세 번 뭐 가면 그 정도 되겠죠. 1km를 다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하이힐에 스커트를 입고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관행이 있었는 것 자체만 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흑인 여성 화장실이라는 간판을 쳐냅니다. 이렇게 돼가 있죠.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한다는 게 우리 모두 같은 색 오줌을 눈다 그럽니다. 남녀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있고 난 뒤에 이런 세 사람 흑인 여성을 기려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히든 피겨스 거리까지 생겨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관행적으로 남녀, 흑인, 백인 뭐 이렇게 너무 차별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문화 안에서만 얘기하니까 피부 색에 대해서는 생각나지 않는데 거울을 봐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백인이고 내가 피부가 검다는 생각이 나면 이게 뭔가 있어요. 거기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컴플렉스를 느끼도록 세상에 만들어줬는데 그게 온당치 않다.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게 여성 친화 도시, 전 세계적으로 여성 친화를 추진하는 그런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 남자 그 해리슨 부장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나사 안에서는 똑같은 색 오줌을 눈다. 결국 그 캐서린이 우주 궤도 비행선을 궤도를 계산해내서 모든 백인 남성 뭐 명망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못 만들어내고 캐서린이 포물선 궤도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달에 착륙을 시킵니다. 캐서린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은 그렇게 차별받았다.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곳곳에 있는데 자, 군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성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별 치수를 고려해서 이게 여군 인부복도 만들고요. 군화도 240mm 이하 작은 구두는 사출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5.6%, 또 전국적으로는 한 10몇 프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로 50%를 초과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보면 50.2%, 17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구급들의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이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 기간을
거치면서 같은 기회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5급 이상 서기관 이상, 5급 4급 서기관 이상, 5급 사무관 이상의 비율이 툭 떨어진다. 전국적으로는 한 24.6%, 사무관 이상은 전국적으로 24.6%, 서기관은 17.2%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정직 여성 공무원 비율 이런 것도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남성성, 여성성이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하는 남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최근 자료가 안 올라가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배로 증가했고요. 여성들은 2배 이상 그보다 더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480일간의 육아휴직을 주는데 120일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면 그거는 날아가는 겁니다. 무조건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기를 키우는 것을 알게 하고 같이 동참을 하게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키우는 거는 여성의 일, 나가서 돈 버는 거는 이런 거는 정말 과거의 일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보여주는 게 남성들의 육아휴직,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입니다. 이것도 시설, 여성 친화 도시가 되면 여성 친화적인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갖고 세상을 보면 이렇게 일률적이었던 손잡이가 자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래 높낮이도 달라지고 있고요.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키가 아주 작은 분들도 있고 불편한 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세로 기둥을 세웁니다. 세로 기둥을 세워서 누구든지 이렇게 잡고 일어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편의를 정진시키게 됩니다. 이만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누구에게 여성에게 특혜를 준다 이게 아니라 처한 현실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남성 평균 신장 167cm에 맞도록 손잡이를 해놨다 하는 것은 여성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차별, 디퍼런스하다 하는 것이 하나의 차별이 되지 않도록 또 이게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것을 통찰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히든 피규어스에서 봤듯이 유색 인정, 흑인들을 위한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흑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많은 일반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편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므로 해서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결국은 나사의 손해다. 이 여성에게 그 해리슨 부장이 그 화장실 흑인 여성 전용 화장실 간판을 떼고 누구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쓰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자칫 미국의 우주 계획이 좀 차질을 빚었을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을 생각하라는 것은 익숙한 것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픽토그램 하나조차도 늘 아기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여성으로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아기 기저귀 갈고 수유할 수 있는 곳이 과거에는 이렇게 여성만 하다가 지금은 남성들, 아빠들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공용 기저귀 가는 데가 아빠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사 일을 남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또 피난 대표를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이렇게. 그래서 픽토그램조차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키워드,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작품을 낼 때 뭐 이렇게 뭐 처녀장 얘기, 처녀 출전, 처녀 비행 이런 얘기들을 첫 출전, 첫 비행 이런 식으로 하고 미혼 아니라 비혼, 몰래카메라 아까 전에 불법 촬영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저희들도 이거 영어 바꾸기, 양성평등 영어 보급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광역단위 지자체만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넘어가서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는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저희 개발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 성립되는 게 유아 단계이기 때문에 요즘은 유춘기가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춘기만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4살, 5살, 6살 되면 애기 굉장히 키우기 어렵습니다. 유춘기라고 합니다. 유아 시절에 막 방황하고 자기 생각, 자존심 세우고 엄마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성인지 감수성이 그때 또 생기는데 남녀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아직 누구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런 양성평등 교육을 보육교사,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사들이 그 애들을 핸들링을 하고 케어를 하니까요. 그래서 성차별적인 그런 교훈, 교과도 지금 새로서기 붐도 일고 있습니다. 자, 환경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린이 화장실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화장실에 장난감만 갖다 놓으면 어른 화장실에 이렇게 모형만 하나 갖다 놓는다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애기들이 실제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위험할 때 비상벨도 제대로 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이 아파트에는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양날개. 그래서 차도만이 아니라 여기 아파트 내 구간이긴 하지만 보행자 도로도 안전하게 돼야 된다. 이 한번 실제로 보시면요. 여기 도로는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뒤쪽에 여기 컴컴한 데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덕지구에 있는 그 주민들은 구청장님에게 그걸 했더라고. 고덕구에서는 이렇게 이런 양성평등 가로등 해주세요 하면서 요걸 했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거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로등은 이렇게 가로등과 보도를 같이 이렇게 멋지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 슬린의 역설 이런 말이 있는데 소득이 국민 소득이 $10,000 정도가 되고 $15,000 정도가 되면 거기서부터 주변에 어려운 거, 사회적인 부조리 뭐 이런 거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소득이 $20,000, $30,000가 되어도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게 이 스털린의 역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제는 케어하고 배려하고 관심 갖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전부 여성 친화 도시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정책도 바뀝니다. 스웨덴 칼스고가 시의 제설 작업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보실 텐데요. 스웨덴에는 이상하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의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75%가 남성이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스웨덴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작은 것 같죠? 그런데 국토 면적으로 보면 한 30~32가 되고요. 인구 5천만은 영국이 한 5,500만 정도 되고 영국 다음으로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절대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스웨덴 칼스코가시에는 자동차 보유자의 75%가 남성이니까 이 눈이 올 때 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 남성 중심으로 이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칼스고가시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지요. 빙판길 낙상 사고는 대개 여성과 노약자들이 많이 걸립니다. 이 낙상 사고로 인한 의료비가 생산성 손실에 굉장히 커서 교통사고 비율의 4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The municipality was prioritising snow removal for men above snow removal for women. This was not intentional, of course. They were just doing things the way they'd always been done. To solve the problem, the municipality had to rethink its approach. 3 inches of snow are harder to get through on foot than in a car. So it was decided that pedestrian walkways and bike paths should be cleared before 제일 먼저 유치원 가는 길부터 leaving schools 눈을 치웁니다. first priority, because that's where parents go first on the way to work. Larger workplaces were given second priority, but this time female-dominated workplaces such as hospitals and municipal facilities were also included. Pedestrian walkways and bike paths leading to schools were given priority 3. Only when this essential network had been made accessible were the remaining streets and roads cleared of snow. Working in this order resulted in no extra costs for the municipality, but it did mak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more gender equal. It also made the city more accessible for everyone, especially children, for whom driving is not an option. 자, 보셨죠? 이렇게 자, 칼스코가시의 제설 작업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우리가 눈이 왔을 때 빙판길에서 여성과 보행자들이 더 많이 다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제설 작업의 우선순위를 추가 비용 더 들이지 않고 유치원 가는 길부터 대형마트나 병원 또 공공기관처럼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것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로로 제설 작업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을 뿐인데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의료 비용을 완전히 줄이고 그러니까 공공 재원을 더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칼스코가시의 제설 작업으로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요즘 이제 공용 자전거, 공공 자전거를 많이 비치를 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잘 안 타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게 보급하는 자전거가 한 13kg, 17kg 돼서 너무 무겁고요. 저는 이렇게 폴드형에서 5.2인치 작은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용 자전거는 되게 무겁고 힘듭니다. 주로 출퇴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무겁고 무거운 자전거를 거치대에 들어서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이게 대개 여성들은 내 집에서부터 갖고 나와서 장보기, 생활수단, 뭐 이렇게 쇼핑센터 뭐 이런 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좀 더 다양하게 여성들 사이즈에 맞는 거, 또 아파트 단지 안에 비치대가 있는 그런 게 좋겠다. 도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대문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현장 정책도 달라집니다. 또 우리 지난해 기민년 100주년 돼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근거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가부장적으로 뭐 가부장제, 호주제 이게 있었지만 이제 호주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손의 개념을 첫째 자녀의 첫째로 바꿨습니다. 장손은 장남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평등에 맞는 그런 구제 방안을 제고를 하라 이래 돼서 실제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그 손자녀, 자녀 1명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훨씬 혜택을 보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경북 정체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류 여성 히스토리에서 제대로 담지 못했던 허스토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야말로 히스토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여성들이 남긴 역사들을 같이 복원시킬 때에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 이게 뭐 필요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국 곳곳마다 이런 것들이 역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성매매 식결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자갈마당이 있었고 한데 지금 아산에는 과거에 지금 아산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왕들이 휴양이나 치유차 가는 온양행궁이라고 하는 절차까지 있었을 정도로 우리는 한국 최고의 온천 지역 아닙니까? 저희 위에 선배 세대들은 여기로 신혼여행을 많이 갔어요.
저희들 세대에는 제주도를 많이 갔고 이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연히 돈이 몰리고 하니 탄광지대가 잘 되면 또 그 부근에도 몰리고 이렇듯이 또 성매매 집결지가 생겼습니다. 장미마을이라고 있었는데 이 장미마을 이 지금 현장 보이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를 아산시가 2011년에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매매 여성들이 있으면 우리가 과거에 대한민국이 성상품을 판매한다, 성상품을 관광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지적들을 많이 받고 그런 이미지 광고들을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2012년에 전국 체전을 하는데 이 성매매 집결지가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시가 이 이미지를 개선하자 해서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요즘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을 여성 친화적 관점에서 하면 가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언양 원도심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 어마무시합니다. 장미마을 일대 여기 한 28,000평 정도 되는데요. 2022년에 완공되는데 1,167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국비가 1,000억 들어가고 지방비 들어가고 LH에서 행복주택을 1,000억 정도 투입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정도의 규모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키비움도 조성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무슨 그 여성 공동체, 경제 공동체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한다고 최근에 나온 젠더 시티 트래블 가는 도시를 만나다 하는 책에 나왔길래 제가 한번 전체적인 상세한 자료를 봤습니다. 언양시청에는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자에서 따왔는데 이 여성 친화 사업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언양 행궁까지 있던 곳이고 또 여성들의 아픔과 한이 또 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싹 없애고 완전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는 라키비움을 만듭니다. 라키비움, 라이브러리 아키비움의 뜻인데 도서관 형태로 된 그런 역사 자료관을 만들어서 이 여성들의 아픔을 한쪽에는 이렇게 그 보존을 하고 공유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역사에서도 배우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도시를 재생을 하면서 여성들의 역사를 겪어온 역사를 또 한편으로 보존도 하면서 여기를 정말 컴컴하고 어둡고 여기는 출입하지 마라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면서 원래 구도심이라는 것은 원도심이라는 것은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모든 원도심은 접근성이 다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도시가 확산돼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접근성에 편의성을 더하고 안전성을 더해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요. 이런 뉴딜 사업으로 벌써 한 1,6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상세한 내용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부산의 사상구에서도 여성 참여 도시, 이거는 위민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여성 도서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이런 게 여성에 관계된 자료들이 너무 부족해요. 좀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조금 예쁘게 꾸며서 접근성 좋은 데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노약자나 또 이게 약간 핸디케이프 된 분들이나 또 아기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던 것들이 다 걷는 분들 좋게 또 공공청사도 이렇게 BF 장애인 배리어 프리 건물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또 이렇게 그 주차장도 배려하는 주차장으로 돌봄 시설도 있고 표지판도 쑥쑥쑥 잘 보이도록 이런 곳으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단의 활동을 기반으로 또 지자체의 그런 그 의지가 결부가 돼서 공공기관의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게 여성 친화 도시로 만든 사례 중에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부평구에서 한 사례인데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게 내 집에서 시장, 내 집에서 목욕탕, 내 집에서 아이들 학교, 내 집에서 뭐 마트 이런 정도거든요.
500보 내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거리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성이 안전한 노란 별길을 시흥시에서 조성했는데요. 이거는 좀 특징적인 게 세프티드 그래가지고 공간을 설계할 때 안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란 별이 곳곳에 다 있는데 이걸 조성을 할 때, 공간을 조성할 때 어떻게 조성하느냐. 자연적으로 감시자가 되고 자연적으로 차단이 되고 자연적으로 보호막이 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세프티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뛰노는 정겨운 골목길인데도 오래되면 낡고 낙후해지고 또 동네 환경이 조금씩 어수선해지고 또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브로큰 윈도우 같은 그런 그 이론도 있는데요. 깨어진 유리창이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또 범죄가 도사린다는 거죠. 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으면요, 절대로 거리에 눈이 감시자가 자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거리가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 설계를 세프티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감시라고 해가지고 미국 같은데 북미 쪽에는 이웃 감시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 이미지를 따왔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접근 통제를 하거나 또 영역성을 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통해서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안전도를 높이고 활용성을 증대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 위험을 낮추고 이 브로큰 윈도우의 이론에 따라서 이곳을 유지 관리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조도도 더 높이고, 그래서 가로등 조명이 1km 더 넓어질 때 범죄는 16% 정도, 또 1층을 출입구 관리만 잘해도 범죄가 절반 정도나 줄어들었고요.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잘 보이면 범죄율이 11% 정도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세프티드 설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친화 도시는 평등을 또 거버넌스를 지향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 친화 도시들은 각각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능력을 개발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성장 중심적인 그런 도시를 얘기하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그런 여성 친화 도시에서는 정말 빈곤층 또 약자층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배려하는 그런 삶의 질을 고려하는 그런 도시를 여성 친화 도시라고 그러고, 여성 친화 도시가 특별하게 남자를 배려하거나 또 왕성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고 나니까 전체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여성 친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어려움이 없으니 저출생도 극복할 수 있고 애기도 낳을 수 있고 또 같이 친구 또래가 생기니 또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출발점이 여성 친화 도시이고, 이런 여성 친화 도시라야지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미래를 향한 여성 친화 도시, 모두를 위한 여성 친화 도시 너무 소중하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빨리 모든 시군이 이렇게 여성 친화 도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